네, 이번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막 들어와 있는 뉴스를 한두 가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아주 태풍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66만 명의 인구에 대해 지금 대피 준비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쓰나미, 몇 년 전에 후쿠시마를 덮쳤던 그 쓰나미 사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 인간의 사촌이 또 한 명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의 호모 날레디라고 불리는 이 인간의 사촌. 그동안 글쎄 이 미싱 링크가 될까요? 그 인간의 사촌이 사진 안 보여줍니까? 예, 사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 한성질이 있어 보이게 일단 그려놨네요. 네. 그런 뉴스가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외신에 난 겁니다만은,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에 투자한 한국 사람들 얘기를 좀, 한국 기관 얘기를, 글쎄, 그때 아마 우리나라 몇 개 기관에서 상당한 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속보가 나오는데 아마도 다 날려먹을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거 한번 이 검찰에서 직접 붙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들도 정규제 뉴스를 꽤 본다고 하는데요. 어느 검사로도 한번 붙어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에 그 나집 총리가 서명을 해서 내가 총리로서 상환을 보증하겠다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을 한국 기관들도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채권을 발행한 기관인 MDB, 제가 IMDB라고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1MDB군요. First, 1, 숫자 1입니다. 1MDB가 이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데, 여기에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국부펀드가 10억 달러 투자금의 향방이 묘연하다. 뭐 이렇게 또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월지 보도입니다만은 말레이시아 펀드 스캔들이 spread to United Arab Emirate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제가 이 사건을 안 게 2년 전이었던가요? 근데 그때도 아마도 이게 정치 자금으로 털어먹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기사에 따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스리랑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소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하여 110억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다. 현재 First MDB는 자산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산 매각이 잘 안 되고 공중 분해되면 한국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했던 것들은 다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해외 투자했다 하면 이렇게 깨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2부 순서 나갑니다. 네? 장 박사부터 해야 된다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장 박사께서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기발한 장 박사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스포츠 얘기부터 먼저 하나 물어보고. 네. 뭐 말로는 강정호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경기에서 말로 홈런 쳤습니다. 지금 언론들마다 뭐 데스특필입니다. 네,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 홈런 쳐서 5대1이 됐고요. 팀이 5대4로 이겼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의 말로 홈런이 결승 홈런이 됐습니다. 설사 9회 말로 홈런은 아닙니다. 네, 5회 말인가? 5회 초에. 그런데 강정호 선수가 한국에서 163개의 홈런을 쳤는데요. 말루 홈런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가 이제 그러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요번에가 이제 생애 첫 말루 홈런인데 공교롭게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터뜨렸고요. 2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본인이 금년에 홈런 15개만 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부로 달성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163개를 치고 갔으면은 이승엽 정도 되나요? 아니죠. 이승엽 선수는 뭐 한 해 56개 뭐 이렇게 쳤고 강정호 선수는 작년에 40개 쳤습니다. 캐리어 하이입니다, 그게.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강정호 선수도 모르고 지금 이승엽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예. 첫 해에 말루 홈런을 친 거는 이제 강정호 선수까지 3명입니다. 마스이 히데키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 아, 강정호 추신수는 선수.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추신수 선수는 은퇴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즌 그래요? 초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 예. 좀 복잡한 가정사가 겹치면서 예. 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뭐 추신수 아직 살아 있어 뭐 하고 한번 그렇습니다. 난 기억이 네. 나는군요. 근데 마스이 선수도 한국계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마스이 송이군요. 네, 네? 송이군. 송정이라고 아, 송정이죠. 예. 제일 이제 일본 선수 중에 그 특이한 선수라면은 이라부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예. 뉴욕 양키즈에서 뛰었는데 아버지가 주한 미군이고 어머니가 제일동포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한국인이고. 근데 이제 국적은 일본인이고? 일본. 네. 아, 일본인이고. 근데 보통 한국계 야구 선수가 굉장히 많죠. 뭐 일본 야구에서 그 역대 최다 안타를 친 장훈 선수도 장훈, 끝까지 뭐, 국적이 한국이었고요. 백인천. 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다승 400승을 올린 그 가네다 마사이치. 네. 한국 이름이 김경홍입니다. 한국 이름도 있군요. 네. 예. 스포츠도 사실은 뭐 우리 뭐 자국에서 워낙 많이 하시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주제는 오늘의 소위 베른 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9월 9일 날 체결된 86년 9월 9일 날 베른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886년 86년.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첫 국제 협약이죠.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 협정. 그리고 일명 만국 저작권 보호 동맹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가 당시에 국제 문예협회 명예 회장이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렇군요. 근데 빅토르 위고는 1885년에 사망을 했고요. 예. 빅토르 위고가 국제사회의 저작권 보호 협약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국내 저작물은 보호를 했는데 외국 저작물은 보호를 못 받아서 외국에서 그냥 무단 출판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베른 협약만 하더라도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군요. 네, 원래는 문학과 미술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영화가 생기고 뭐 하면서 이게 적용 대상이 점점 늘어났죠. 그게 이제 일반 산업 분야로 올라온 거는 그 훨씬 다음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내용은 뭐 잘 지켜진 겁니까? 내용은 잘 지켜졌는데요. 가장 그 원칙적으로 이제 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게 무방식주의입니다. 그게 뭐죠? 이거는 완성 즉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책 같으면은 출판하는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제 신고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방식주의. 아, 무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식이 필요 없다. 무등록. 네. 무등록, 무신고. 말하자면 그런 뜻이군요. 네. 무방식이라는 네. 게. 뭐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무절차주의 뭐 이런 네. 거군요. 그러니까 한국은 1996년에 가입했으니까요. 뭐 100년도 넘어서 이제 가입을 했고 북한도 2003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북한도 가입을 하긴 했나요? 네. 근데 그 문학과 예술로 출발한 그 소위 저작권이 이제 광범위한 지재권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확대되면서 오늘날은 와이프입니까? 월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가니제이션까지 만들어지는 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죠. 네. 여기는 이른바 이 베른 조약을 포함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는 기구죠. 예, 네. 그렇군요. 예. 이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불법 다운로드,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는 공짜로 쓰는 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워낙 이제 빈번한데 과거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80년대 초인가요? 그 미국의 아이아코카 회장, 크라이슬러 회장. 그거 대단했죠. 예. 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한 출판사 사장님이 당신의 그 자서전을 내가 출판했어. 그리고 강연장에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아코카가 눈에 띄게 불쾌해했거든요.
본인한테 허가도 안 받고. 그렇죠. 물론 안 알리고. 근데 이제 이 출판사 사장님은 내가 당신의 저작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서 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라고 도리어 불쾌해하고. 그러니까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작곡하시는 분들이 예. 좀 악상이 떨어지면 부산에 가서 일본 가요를 좀 이렇게 모방하고. 아. 근데 베껴 적다가 보면은 이제 노래 속도를 베껴 적는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다른 노래가 나오면은 이제 이어서 베끼고. 그리고 좀 베끼다가 좀 잘못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작곡가들이 한국 노래가 일본 노래 뭐랑 비슷하기는 한데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8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의 예능 포맷을 그대로 갖다 베끼는 경우가 많았죠. CF도 갖다 베끼고. 그래서 일본의 아니 텔레비 TV요. TV 특히 오락 프로 이런 거는 거의 다 네, 뺏겼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일본 예능을 베낀 한국 프로그램이라는 특집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갖다 베꼈습니다. 실제로 일본 어디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나 방송을 찍어서 네. 지재권 침해로 문제를 삼은 적은 없죠? 있나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은 2007년에 아이비라고 하는 가수가 예. 유혹의 소나타라는 뮤직 비디오를 찍었는데요. 예. 네. 근데 일본의 게임 회사인 스퀘어 에닉스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의 캐릭터 의상 배경을 이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가 그대로 카피를 했다. 그래가지고 한국 아니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저 네. 일도로 유명한 심야 식당 네. 이런 거 뭐 카피해서 뭐 그거는 포맷 혹은 돈 주고 다 사오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습니까? 요새는 한류가요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이 저작권에 관한 한 우리가 받을 게 더 많습니다. 줄 거보다. 천만 다행이고. 네. 그런데도 다- 뭐 어떻든 뭐 아무튼 이때 저기 법원에서 3억 원 배상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비 측에서 너무 많지 않냐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올려라 그래서 4억 배상했습니다. 참 이거는 누가 봐도 베낀 게 이제 명확했다는 거고. 그렇군요. 최근에는 최근에 그 신경수 네. 그리고 이제 소설가 박민규 씨도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이 예. 이제 말하자면은 인터넷상에 떠돌던 예. 한 작가의 그러니까 아마추어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이제 갖다 썼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신경숙 씨 같은 경우는 뭐 생각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하지만 문학 평론가들은 거의 뭐 표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따지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원래 논문은 엄정히 말하면은 영국의 경우 7단어 이상 똑같은데 그 인용 부호를 안 붙이면 표절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7단어가 계속되는 7단어가 똑같다. 근데 인용 부호가 없다. 그런 표절이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에 보면 네. 비록 네.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실력이 모자라니까 서로 논문을 짜집기 해서 뺏기고 네. 뭐 해서 뭐 하여튼 7건인가가 뭐 표절이다. 네. 뭐 또는 뭐 저 같이 간 동료들끼리 네.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한 논문 하나 가지고 3명이서 7개를 네,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분신술을 쓴 거군요.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예.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든 거죠. 이런 거 다 이제 표절이죠. 근데 백낙청은 신경숙에 대해서 옹호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표절 아니다라고 이제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원래 좌익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거짓말 이전에 판단력의 문제가 아닌가. 거짓말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제 판단력에 문제가 좀 있는 게 근데 아닌가. 사실 지식재산권이 지금은 거의 확고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재권, 저작권에 대해서 아주 뭐 저작권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지 네 거냐. 네. 네가 맨 바닥에서 그야말로 창조한 지식이 어디 있느냐.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서 다 공유하는 거다. 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책에도 네. 맨 뒤에 보면 함부로 뺏겼다가는 큰일 처벌받을 난다. 기다 네. 하고 써놨죠. 과거의 한국 영화도 예. 일본 영화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대로 갖다 베낀 영화들이 80년대까지 나왔습니다. 소설도 뭐 많이 그랬죠. 뭐. 예, 소설도 그랬고. 소설도 많이 그랬고. 그리고 한국은 과거에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이 나오면 원저자나 원저자의 출판사에는 묻지 않고 그 다음 날이면 벌써 시중에 번역본이 마구 돌아다니는. 근데 그런 국내 나라였어요. 독서 시장이 좁아서 그런지 근데 외국에서 히트 하나 쳤다 그러면 저작권료가 너무 또 막 우리끼리 경쟁하니까 네, 너무 또 치솟고 입도 선매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으면 사실 지적권 문제는 저도 참 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때 또뭐 오늘 여기까지 이 할까요? 지적 아니면- 재산권 이게 이제 결국은 창조적인 노력 이걸 예. 얼마나 보호하느냐 하는 예. 문제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뭔가 이게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상업적으로 히트했다. 예. 그러면 3대나 5대가 먹고 삽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 뺏기니까요. 예. 별거 아닌 것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그 하나 히트 쳤던 상품이 있는데요. 90년대에 영국은 그 애프터눈 티라 그래서 홍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티백을 넣었다 뺄 때 뭔가 엑기스가 요 백에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약탕기 이렇게 짜듯이 줄을 쫙 잡아당기면은 엑기스가 쭉 빠지게 설계한 티백이 있었습니다. 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데, 한 5대나 6대가 먹고 살기 충분한 돈이 이걸로 그냥,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평생을 걸고 새로운 거 한번 발명하겠다. 달려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설이나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작가 사후 몇 년 이렇게 돼 있죠. 50년이요. 예. 그리고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 기준해서 거기서부터 50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산업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이다, 뭐 전자다, 뭐 기계다, 뭐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또 지재권이 있는 거고. 네. 요즘은 생물 지재권이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아요. 복잡하고. 생물 지적, 생물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조작해서 또 생물을 만들었다. 뭐 복제, 개, 네. 뭐, 네. 그 생물에 대한 소유권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냐 어떤 생명체에 대한 지배권이 되잖아요. 네. 지재권이 아니라 지배권이 되니까 그렇네요. 네, 양육권이라고. 예, 거기에서 오는 음.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우리의 그 인식, 네. 생명은 하느님의 창조품이라고 하는 인식이 게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느냐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인류 다른 인간에게는 없고 정규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물질이 있어요. 네. 몸 안에. 네. 근데 나는 물론 그걸 모르죠. 네. 근데 의사가 예를 들어 정규제를 진찰을 하다가 그 물질을 발견을 하고 추출을 해서 기가 막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항생제를 만들었다. 네. 그건 정규제 몸에서 나온 거고 정규제에게만 있는 거죠. 네. 그때 그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걸 알아보는 의사한테 있는 겁니까? 의사한테 있는 네. 거죠. 예. 그 굉장히 소송이 많은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한테 있는 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 알아보고 그렇죠. 가치를 알아봤다는- 부여했으니까. 네. 알아봤다는 그것이 이제 재산이 되는 네. 거지 그 물질 자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이제 잘못 들으신 몇몇 시청자들은 내일 아침에 정규제 주필 인조인간설 이런 거를 유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안에 특수 물질이 있다더라. 저희는 이제 가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사실로 근데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라면 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내 몸 속에 있는 물질이므로 네. 나에게도 무언가의 청구권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다 더 중요한 부위라면 네. 또 그게 굉장히 절대적이라면 또는 그게 좀 생명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야, 되는 이제 정말 애매한 경우가 나오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생명 특허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특허는 건 괜찮은데 생명 그 자체가 나중에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쌀을 만들어냈다. 네. 그럼 만들어낸 사람이 지재권이잖아요. 언제까지? 만일에 그것이 네. 동물이라면. 네. 그 동물이 없어질 때까지인가요? 사망할 때까지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바이오 피러시 뭐 생명 해적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주 복잡한 논쟁들이 많아요. 아무튼 저작권 최근에 뭐 남의 글 무단으로 베껴 썼다가 소송당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백낙청 씨 같은 경우에는 잘못 판단한 것 같고 아마도 그 문학가 뭐죠? 창작가 창작가 비평사. 비평이죠. 그 창작가 비평사의 어떤 그 기존의 입장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썩 좋지는 않은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숙 씨의 경우는 대다수의 문학 평론가들이 예. 표절 맞다. 본 사람은 그죠? 네. 확실한 표절이라고 표절이다라고 보는- 얘기합니다. 네. 예.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네. 다음에 지적권 얘기 다시 한번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광고 하나 듣고 뉴스 2, 2부 뉴스 들어가 있습니다. 1, 어때? 내 새로운 노트. 2, 한 손엔 S펜, 3, 다른 손은 뭐 없냐고? 4, 환상의 그립감.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깜빡했다. 2, 배터리도 없잖아. 3, 뭐 있지? 4, 충전됐겠지? 5.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